안녕하세요. 저는 막 반백살 살았고 한때 친구와 동업해서 사업체를 꾸려 나갔다가 지금은 독립해서 혼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살면서 참 여자복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40대 늦게 고모님 소개로 20대 후반에 외국 아가씨와 결혼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여권과 함께 본국으로 잠적해버렸습니다. 불과 결혼한 지 5달 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저도 원래 외국 여성과 결혼할 생각은 없었는데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 부모님은 계속 손주 타령을 하시니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 한 결혼이었지요. 허나 사랑 없이 결혼한 결과는 아주 처참했습니다. 한동안 제가 충격에 정신을 못 차리자 같이 일하던 친구 와이프가 본인 친구랍시고 사진을 들이밀며 소개를 하겠다 했습니다. 한번 만나봐요, 한 사장님. 내 친구인데 그렇게 예쁘고 순해. 올드미스인데 사장님이랑 4살 차이 나면 아주 딱 좋지. 하늘만 돕는다면 자식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만나봐요. 라며 절 독촉하는데 제가 전 부인한테 대인 상처가 큰 줄 알았던지 이상하게 같이 있던 친구 녀석은 뭘 상처받아 아픈 애한테 벌써 다른 여자를 소개하냐며 했고, 친구 와이프는 뭐 어떠냐며 어차피 사랑으로 받은 상처는 사랑으로 있는 게 맞다며 진짜 괜찮은 애라고 딱 한 번만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생각해 준 게 고마워서 알겠다고 끄덕이고 어차피 만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니까 한번 만나나 보겠다고 했죠. 그러자 친구가 화장실에 가는 절 뒤따라오면서까지 단도직입적으로 말리더라고요. 너 진짜 그 여자 볼 거냐? 우리 마누라 친구라 그 여자에 대해서 잘 아는데 야, 난 그 여자 좀 별로더라. 생긴 것도 여신마냥 생긴 게 다 결혼 못한 이유가 있더라고. 라며 소개받을 여자를 험담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잘못 짚었나 싶어 흔들리다가 돌아와선 또 친구 와이프가 밀어붙이니 끝내는 어떤 여잔가 한번 봐보겠다고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 실수였죠. 저는 친구 와이프가 소개시켜주는 여자를 돌아오는 주에 바로 만났고 나이보다 동안이고 세련된 그녀에게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생긴 게 여시 같다는 친구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으나 인상과는 다르게 참 여자가 참한 구석이 있어 괜찮다 여겼죠. 친구 와이프의 대단한 푸시에 그 여자와의 만남을 이어갔고 사귄 지 1년이 채 안 되어서 제 2번째 결혼이 잡혔었더랬죠. 다른 친구 녀석들은 좋은 결과에 축의금을 2번씩이나 낸다며 나중에 크게 턱을 쏘라는 말에 웃어 보였고 그렇게 결혼식 당일날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신랑 입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나타나야 할 신부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미 한번 여자한테 뒤통수를 세게 맞은지라 괜시리 불안감이 엄습해왔지만 속으로 아니겠지. 설마 세상에 이렇게까지 제가 운 나쁜 놈은 아닐 거라고 속으로 우겨대며 하객들을 의식해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허나 저는 그렇게까지 운 나쁜 놈이 맞았어요. 아이고 어떡해. 세상에 그 나쁜 년이 내 남편이랑 눈 맞아서 도망갔네. 이것들 내가 당장 가서 아주 머리털을 죄 뽑아 놓을 거야. 이 우라질 것들. 라며 제 신부를 소개시켜준 친구 와이프가 주저앉아 통곡을 해대는데 옆에 놓은 휴대폰을 보니 그 친구가 자기 부인한테 남겼던 긴 불륜 흔적인 주저리가 쓰여 있었고 내용인즉 사실은 우리가 당신 몰래 5년 동안 지속한 사랑하는 사이였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헤어졌는데 아무래도 도저히 딴 남자한테 보낼 자신이 없다며 부디 애들이랑 잘 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제 핸드폰을 봤는데 이것들은 절 무시하기로 작정한 건지 아무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더라고요. 참 기가 막혀서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저는 축하해러 온 하객들의 씁쓸한 동정어린 시선을 견뎌야만 했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를 붙들며 아니 네가 뭐가 모자라서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여자한테 입고를 당해. 남들 다 잘하는 결혼 왜 너만 이런다냐. 아주 뭐가 붙어도 단단히 붙은 게지. 용한 무당내서 굿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억장이 무너진 얼굴로 말씀하시는데 저도 미쳐버릴 노릇이었죠. 왜 하필 내가 남들 그렇게 쉽게 결혼하고 다 잘 사는데 왜 난 이렇게 결혼이 어려운 건지 모를 노릇이었습니다.
언젠가 재미삼아 신점을 봤던 점괘가 떠오르더라고요. 당시 무당이 말하길 글렀어. 이번 생에 여자와 함께하긴 글렀어. 뒤틀린 총각 귀신을 업고 다니는데 어딜 가정을 가지려고 해. 그냥 포기하고 혼자 사는 게 속 편할 거야. 이번 생에서 덕이나 많이 쌓아놔. 그래야 내 새해는 좋은 여자 만나지. 라고 하는데 그때는 점괘가 기분 나빠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렸는데 제가 두 번째까지 이런 꼴을 당하고 보니까 허투루 들을 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 나름 반백년 살면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나쁜 짓도 안 하고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동정심도 많은 편이라 굶주린 외국 아이들 후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고맙다고 자필 편지도 받았고요. 수재민 모금이나 어려운 형편의 희귀병으로 고생한 사람들 후원 모음, 크리스마스 성금도 꼬박꼬박 잘 냈어요. 근데 대체 얼마만큼 덕을 쌓아야 저도 남들처럼 편안하게 부인밥 얻어먹으면서 살 수 있나 싶더라고요. 저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부모님을 끝까지 위로하며 눈물 어린 결혼식은 끝이 났고 저는 그날 포장마차에서 술을 진탕 마셨습니다. 얼마나 맘이 쓰라린지 주량이 소주 한 병이었는데 거진 4병을 먹어도 안 취하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어서 업고 다닌다는 그놈의 총각 귀신을 떼내려고 한강다리 위에 갔습니다. 달빛을 가린 구름 아래 새까만 강이 보이는데 제 미래처럼 암담하더라고요. 이대로는 못 살겠다 싶어 총각 귀신과 함께 그냥 물귀신이나 같이 돼버리자 싶어 술기운에 확 다리 위로 올라가려 하는데 그 순간 누군가가 저를 뒤에서 껴안으며 다급하게 외쳤어요. 안 돼요. 그러지 말아요. 라며 가냘픈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제는 처녀 귀신까지 희롱을 하나 싶어서 억지로 감긴 팔을 빼내고 그 여자를 보니 하필 그때 검은 구름이 달을 거치며 그녀를 비추는 것만 같았는데 저는 어디에 뭐가 정말 시욕이라도 했던지 진심으로 그녀는 제 이상형이 분명했습니다. 저랑 결혼해주세요. 제발요. 제발 저랑 결혼해달라고요. 라고 처음 보는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했고 속이 갑자기 메스꺼워져 확 내버린 뒤로 필름이 끊겨버렸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다시 눈을 떠보니 온 세상이 다 하얘진 곳에 제가 있는데 아주 잠시나마 정말로 제가 총각 귀신을 떼낸 후 천국에 왔나 싶었어요. 그러나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화이트 인테리어가 인상적인 깔끔한 방이었고 제 앞에는 어떤 꼬맹이가 있더라고요. 어디서 본 건 있어갖고 제 눈앞에 손을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몸을 일으키자 화들짝 놀래가지고 방 밖을 나가는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전날 분명 한강에 가서 벽나발을 불며 울고 불었던 기억이 났고 이어서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가냘픈 손가락과 달빛에 비친 이상형이 떠올랐는데 고무대야 마냥 확 시뻘겋게 얼굴이 달아오르더라고요. 혹시 여기가 그 여자네 집인가 싶어 허둥지둥 정신을 챙기려 하는데 문이 열리며 식사를 가지고 60대쯤 보이는 여자가 들어오더라고요. 허기지실 텐데 아침 식사 잡수시고 가요. 아니 웬 술이 떡이 되도록 마셨는지 나이가 어지간하게 먹은 것 같은데 그러다가 훅 가요. 라면서 걱정 어린 조언을 해주는데 제가 아무래도 달빛에 홀려 잘못 봤나 싶었습니다. 어제 그녀는 주름도 없고 팽팽한 젊은 여자로 보였거든요. 뭐 가냘픈 거 하나는 똑같더라고요. 조언에 기분이 살짝 상한 상태였지만 정말 총각 귀신한테 휘둘려 인생 종칠 뻔했으니 감사하다는 인사부터 했네요. 저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긴 했는데 어떻게 처음 본 절 집까지 데려와 주셨는지 제가 어떻게 보답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내가 구한 것도 아닌데 무슨 보답이야. 나도 그렇게 그냥 경찰한테 신고하라고 했는데 세상 험한 거 모르고 집으로 끌고 왔더라고. 걔 때문에 아주 내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니까. 개요? 절 구한 게 개라고요? 멍멍 짖는 강아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 순간 잘못 알아듣고 덩치 큰 개가 정말 절 구한 줄 알고 물었더니만 한참 절 모자란 사람 보듯 혀를 끌끌 차면서 밖을 향해 얘 선영아, 어제 네가 데려온 그 사람 깨어났다. 할머니 그 말 시키고 먼저 나와. 라고 말했고 곧 제 눈앞에는 생각지도 못한 어제 봤던 천사 같던 이상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깨어나셨네요.
편히 주무셨어요? 어제 정말 큰일 나실 뻔했어요. 계속 우시면서 한강이 자꾸 뛰어들려 하시는 거 지나가는 시민분 도움으로 간신히 구했다니깐요. 다음부턴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함부로 산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살고 싶은 하루니깐요. 라며 똑부러지게 말을 해주는데 용기도 없으면서 괜히 헛짓거리한 제 모습이 부끄럽고 창피하더라고요. 한참 어려 보이는 그녀에게 미안하다는 얘기와 함께 준비해준 식사로 속을 달랜 후 나갔습니다. 그녀는 거실에서 연세가 많이 드신 할머니께 식사를 떠먹여주고 있는데 어찌나 마음씨도 고운지 제 눈에는 그저 천사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곁에는 어린 남자아이가 같이 있었는데 어떤 전생에 나라를 구한 놈이 저렇게 마음씨 좋고 예쁜 여자랑 결혼했을까. 보지도 못한 그녀의 남편이 참 부러웠어요. 근데 벽에 걸려진 가족 사진 속에는 그녀의 남편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그녀, 그리고 꼬맹이, 이렇게 4명이 전부였어요. 심장이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언감생심, 나이 많은 사람이 누굴 넘보나 싶어 제 뺨을 치고 서둘러 나가려 치니까 그녀는 제게 택시비까지 손수 쥐어주며 차비하라고 하더라고요. 손에 2만 원 정도가 들렸는데 저는 안면 싹 바꾼 뒤 굳이 사양하지 않고 그걸 갚겠다는 핑계 삼아 그녀와 연락처를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멋진 하루를 보낸 후 집으로 돌아온 제게 부모님은 다 늙어서까지 애비애미 마음에 못질한다며 원망을 쏟아내었는데 의외로 제 밝은 얼굴에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하시더라고요. 부재중 전화를 보니 친구 와이프 당사자가 한 연락이 있었는데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만 제게 짐승만도 못한 상간녀를 소개시켜줘서 미안해요. 내가 볼 낯이 없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괜찮다며 내가 아무리 힘든들 남편한테 배신당한 만큼 힘들겠냐고. 난 그 사람들이랑 인연 끊으면 상관없으니 모쪼록 법적으로 잘 해결되시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회사 출근을 했는데 거래처 직원이나 지인들이 제 눈치를 보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게 결혼식을 망친 게 딴 사람 일이라도 된 듯 이상하게도 그때 괴로웠던 그 맘이 아니었네요. 저는 금사빠였던 건지 계속 이상형의 그녀가 보고 싶더라고요. 여자한테 이런 감정이 든 건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자꾸만 아른거리는 게 이게 첫눈에 반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마음을 애써 가다듬고 일에 집중하려 했는데 며칠 후에 거짓말처럼 그녀에게 연락이 왔어요. 침대 머리맡에서 저희 아들이 주웠는데 반지더라고요. 소중한 분께 주시려고 준비한 것 같은데 찾아가세요. 라고 했고 저는 벅찬 마음에 알겠다고 고맙다며 기억을 더듬어서 그녀의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마침 가보니 할머니와 어머니께선 바깥 산책을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께선 90이 넘으셔서 치매기가 있으셨는데 그런 할머니를 어머니랑 그녀가 번갈아가며 돌봐드리고 있다 했습니다. 하며 제게 차를 내오면서 표정이 좋아졌다고 말해주는데 황송하게 고맙다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틈을 타서 그녀에게 궁금한 게 많아 은근슬쩍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분은 안 계신가 봐요? 가족 사진에 남편분이 없으셔서요. 원래 남편 없었어요. 결혼한 적 없거든요. 여자가 남자보다 좋은 게 결혼 안 해도 내가 원하면 아이는 가질 수 있더라고요. 라며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는데 신뢰되는 걸 물어본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그녀는 생각보다 나이가 좀 있더라고요. 액면가루는 저랑 아빠와 딸 같은데 나이 차이는 의외로 8살 정도 나더라고요. 진심으로 어려 보인다고 얘기했더니 다 화장빨이라며 속여서 미안하다고 재치 있게 넘어갔는데 하나부터 10까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없었습니다. 임자 없는 사람이란 걸 알고서 저는 보다 용기를 내어 다가갈 수 있게 되었어요. 편한 시간을 물어봐서 괜찮은 시간에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고 그녀는 딱히 거절하지 않은 채 응했습니다. 우리는 남녀로서 천천히 서로에 대해서 알아갔는데 제일 궁금해했던 아이 아빠에 대해서 입을 열더라고요. 원래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어서 혼전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마음이 달라져서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지키고 혼자 출산해서 여태껏 잘 키웠는데
내년에 학교 들어갈 때가 걱정이네요. 괜히 미혼모 아이라는 것 때문에 차별받을까봐 사실 요새 잠을 잘 못 자요. 라며 벌써부터 속상해 하더라고요. 제가 위로해주자 그녀 역시 제가 왜 그날 술을 마시고 한강으로 갔는지 궁금해했는데 저 역시 모두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 앞에서 얘기를 하자니 왠지 제가 하자 있는 사람 같아 여자가 도망친 듯 느껴지더라고요. 말하면서도 주춤거리자 그녀는 제 손을 잡은 후에 아저씨 잘못이 아니에요. 절대로요. 당신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고 있어요. 저는. 당신이란 말에 친밀감을 느낀 저는 그녀와 대화를 한 후 훨씬 가까워진 느낌이었고 우리는 좀 더 특별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집 드나들듯 자주 그녀의 집을 갔고 시간이 갈수록 환영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할머니께서도 절 보면 반가워하셨고 어머니께서는 제게 사위대하듯 자네라는 호칭을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 꼬맹이도 제게 삼촌하면서 많이 따랐는데 정말 아들 같고 조카보다도 더 예뻤습니다. 저는 기꺼이 그 아이의 아버지로서 살아갈 준비가 되자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새로 특별히 주문 제작한 단 하나밖에 없는 반지를 거금 들여 만들어 왼손 약지에 끼워줬는데 진심으로 감동했는지 울컥하며 제게 매달리더라고요. 상견례에서 부모님을 비롯한 형제들도 이번엔 과연 제 결혼이 성공할까? 라는 얼굴로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내세우며 결혼 날짜를 잡았고 특별히 길일날 잡아서 우리는 사랑하는 예비 부부로서 달달함을 만끽했습니다. 저는 할머니 때문에 따로 집을 마련할 것이 없이 예비 신분에 들어가서 살기로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예비 신부가 애가 있는 것도 처가살이하는 것도 모두 못마땅한 듯 했지만 제 싱글벙글한 낯짝을 보며 문제 삼진 않았습니다. 그저 너 행복하고 잘 살면 그걸로 부모님은 만족하신다며 제발 이번에는 잘 좀 살아달라고 예비 신부한테 신신당부를 했죠. 아저씨에서 오빠로 호칭이 바뀐 그녀는 제 팔짱을 끼며 애교스럽게 걱정 마세요. 제가 오빠 끝까지 책임질 테니까 맘 푹 놓으셔도 돼요. 서른이 동생도 낳고 깨가 쏟아지게 잘 살게요. 라고 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 부모 형제를 비롯한 저까지 그렇게 마음이 든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세 번째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받아보니 두 번째 결혼식 때 절 팽하고 내연남이었던 친구랑 도망간 그 여자였습니다. 자기야, 잘 지냈어요? 나 생각해보니 너무 자기한테 미안해서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싶어 연락했어요. 할 말도 있고. 라고 얘기하는데 난데없이 숨이 턱 하고 막히더라고요. 계속 연락을 피했지만 끈질기게 들러붙어 끝내는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왔어요. 근데 임신을 한 건지 배가 남산만큼 불러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친구놈의 아이를 가진 건가 싶었죠. 46살이면 애 들어서기 쉽지 않은 나이인데 어떻게 임신까지 됐나 그놈과 천생연분인가 싶었어요. 뭐 그러던가 말던가 이제 저와 상관없어서 차갑게 대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여자는 깜짝 놀라면서 영화의 비련의 여주인공인 양 훌쩍훌쩍거리며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나 임신했어요. 아무래도 시기로 보니까 당신의 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당신하고 결혼하는 건데 내가 어떻게 됐었나 봐요. 라는데 저더러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세 번째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더러 어쩌라는 건지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어차피 당시 결혼할 사이라 마음 놓았던 게 진저리 치도록 후회가 들었습니다. 전 절대로 안 된다고 이미 벌써 떠났고 나도 좋은 사람 생겨서 결혼 앞두고 있는데 제발 나한테 이러지 말라고 애원하니까 그 여자가 제게 말하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당신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내가 양심상 뻔뻔스럽게 당신한테 책임지라고 할 수도 없고요. 내가 마음 내키는 대로 할 테니 그냥 돈만 좀 보태줘요. 라면서 제게 돈까지 요구하는데 무려 액수가 2천만 원이나 되는 액수였어요. 어째 제 인생이 잠시 잘 풀린다 싶었는데 이놈의 떨쳐버린 줄 알았던 총각 귀신이 아직 제 등 뒤에 들러붙어 있는지
세 번째 결혼 앞에도 먹구름이 끼면서 불안한 조짐이 보였습니다. 당장 제 수중에 그 정도 융통할 만한 돈이 없어서 제 근심 가득한 얼굴을 보고 예비 신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세 번째 결혼마저 파토내기 싫어서 아무 일도 아니라고 둘러대었는데 날카로운 예비 신부는 절 이미 간파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으라 회유하더군요. 저는 끝내는 모두 다 얘기를 하게 되었고 사정 얘기를 들은 예비 신부는 어이없게 절 쳐다보니 저는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그녀를 놓칠까봐 못난 모습으로 싹싹 빌었습니다. 찌질하게도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그러자 예비 신부는 절 붙잡고 한숨 쉬었습니다. 이렇게 맘 약해서 어디다 써요. 앞장서요. 내가 그 여자를 한번 직접 만나볼 테니까. 당신이? 만나서 뭘 어쩌게. 만나봐야지 뭘 어쩔지 알 것 같아요. 가요. 라고 했고 저는 예비 신부와 함께 두 번째 여자를 찾아갔고 제 예비 신부의 내공이 만만찮게 느껴졌는지 두 번째 여자는 눈을 빼쭉 흘겨뜨며 물러서지 않더군요. 이 모습에 대강 상태 파악 마쳤던지 직설적으로 똑부러지게 말했던 예비 신부였네요. 미안한데 저희가 그쪽한테 돈 줄 여유가 없네요. 대신 애 낳아주시면 키울 테니까 건강하게나 잘 낳아주세요. 배 안 아프고 자식 얻을 생각하니 그것도 좋네요. 제 아들이 허구한 날 동생 노래를 불렀거든요. 고마워요. 그러자 눈물 콧물 빼던 여자는 안면을 싹 바꾼 채 갑자기 찔린 듯 말을 더듬은 후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낳은 아기를 기르겠다고요? 기가 막혀. 그렇게는 안 되죠. 내가 엄마인데 남의 갖고 뭐 하자는 거예요? 소중한 아이를 가지고 돈으로 기르라는 건 그쪽이 먼저예요. 그럼 본인이 기르실 건가요? 나중에 이걸로 허튼 말 할 거면 지금 얘기해요. 저도 엄마라서 죄 없는 아이가 상처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친엄마 이상으로 잘 키워줄 자신 또한 있으니까요. 근데 그거 배 진짜예요? 7개월 정도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개월수에 비해 배가 굉장히 많이 나오셨네요. 쌍둥이인가요? 한번 만져봐도 돼요? 라면서 은근슬쩍 배 쪽에다 손을 대려고 하자 벌떡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며 됐다고 자기는 돈 필요 없으니까 자기 애는 알아서 하겠다고 심지어 본인이 먼저 연락했으면서 저한테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분한 듯 소리를 지르고 가는 통에 정말 황당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가고 나니까 아무래도 돈 때문에 제게 거짓말을 한 게 아닌가 싶었어요. 카페에서 창밖을 보니 헤어졌다던 친구의 차를 타고 그곳을 떠났는데 온몸이 쎄해지며 자칫 크게 당할 뻔했다 싶었습니다. 똑똑한 예비 신부는 제 손을 잡으면서 처음 볼 때부터 생각했는데 이렇게 사람이 물러서 어떡해요. 나는 순수한 그런 당신이 좋지만 사람 착하고 좋으면 주위에서 다 이용하려고 해요. 앞으로 지금처럼 당신에게 닥친 일들 나한테 다 말해줘요. 내가 평생 당신 곁에 있으면서 모두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라고 말해주었고 저는 든든한 그녀를 곁에 두니 정말로 천군만마를 얻은 것보다 더 행복했네요. 그렇게 두 번째 여자와는 가벼운 해프닝 정도로 사기 미수에 그쳤고 예정된 날짜에 아무 방해 안 받고 그녀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신혼 첫날 밤 기분 탓인지 제게 들러붙었던 총각 귀신이 떠나는 꿈을 꿨는데 총각 귀신은 그동안 제 짝을 만나게 해주려고 엉터리 인연을 방해한 거라며 잘 살라고 복을 기원해 주더라고요. 이건 정말 제 사연의 재미를 위한 MSG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아무튼 세 번째 결혼을 성공한 후 저는 소중한 가족들이 생겼고 제일 소중한 건 바로 우리 아들이 생겼다는 거네요. 더 이상 삼촌 말고 아빠 하는데 어찌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 초등학교 입학식 때 할아버지 아빠라고 놀림받지 않게 최대한 관리하고 멋지게 꾸미고 가야겠습니다.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고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그런지 후회는 1도 없고 행복하기만 하네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매일 아침 같이 눈뜨며 생활하는 게 결혼의 매력인가 봅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무탈하시고
결혼 생활 행복하게 하세요.